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에선 최근 가장 화제였던 이슈 김호중 음주 뺑소니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조계 동정으로는 법관 증언 무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보도 중에서 가장 큰 화제인 이슈인 것 같은데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호중 씨 결국 구속이 되면서 충격을 안겼죠. 예, 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9일 새벽에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이후 김 씨 측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인멸하였다는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결국 김 씨는 지난 24일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위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소속사 대표는 이 허위자소를 지시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소속사 본부장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증거인멸 혐의로 같은 날 함께 구속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구속 이후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신 자수하라고 직접 지시한 녹취록을 확보해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호중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러한 김호중법은 음주운전 후에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검찰청은 지난 20일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서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입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음주운전 후에 추가 음주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입법 건의는 음주운전 사고 후에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러한 김호중법 도입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거나 이런 사고 후에 음주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음주운전 적발을 면할 목적,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서 음주운전을 은폐하는 행위와 같이 이런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과 의도를 구속 요건으로 삼고 있어서 현재 건의안으로 입법이 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 후에 책임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구속 요건이나 형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좀 논의와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법조계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서요. 얼마 전 21대 국회가 폐원했는데 법관 증언법 통과가 결국 무산됐죠. 예, 이 법관 증언법이라고 불리우는 각급법원 판사 정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하지 못해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3,214명인 판사 정원을 5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370명 늘려서 3,584명으로 하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이 법안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는 등 진전이 있어서 본회의 통과가 기대가 되었는데요. 다만 이후에 이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나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법관 증언이 무산되면서 올해 법원이 신규로 임명할 수 있는 판사 수가 100명이 채 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는 그동안 매년 130에서 150명씩 임명해 온 것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무산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여야가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극심하게 대치를 하면서 다른 법안 처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가도 열리지가 않아서 법관 증언법이 본회의가 상정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법관 증언법과 검사 증언법을 함께 처리해야 되느냐와 같은 문제에 놓고서도 여야가 좀 의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법관이 증언되는 만큼 공판검사 등 검사의 증언도 좀 함께 증언해야 한다라면서 이를 좀 연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당 쪽 의견이었고 검사 증언에는 반대하는 야당 쪽 의견이 서로 좁혀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무산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좀 법관 증언법 무산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영향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를 들어 이렇게 법관 증언이 무산이 돼서 신규 음용 규모가 줄어들 경우에는 법원 내 재판부 수가 감소하고 이는 곧 재판 지연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사건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추세인 반면 법관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해서 재판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법관 증언 없이는 재판 지연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사직하는 법관이 늘어날 수도 있고 법관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우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에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법관 증언을 위한 입법을 재추진해서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관 증언이 무산된 것은 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여야의 정쟁 속에 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법관 증언 문제가 좀 조속히 해결돼서 재판 지연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쟁에 밀려서 좀 무산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좀 말씀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